안녕하십니까. 2021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기획 세션 2의 사회를 맡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위원장 류한호입니다. 오늘 기획 세션 2는 연결리즘, 독자를 되찾기 위한 연결 실험들, 이 주제로 한국일보 커넥트 팀의 김혜영 팀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해 주시는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와 관련된 질문 또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연결리즘, 독자를 되찾기 위한 연결 실험들, 한국일보 커넥트 팀의 김혜영 팀장 초청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일보 커넥트 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혜영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기안 세션에 기회를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준비하시는 연구위원님께서 발제 요청을 해주셨을 때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이 너무 영광인데 제가 도움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뭔가 디지털 혁신이나 다양한 혁신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배우려고 하고 소위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것들이 지역 신문에서 하고 계시는 많은 노력들이어서 저희가 배워야 할 곳에 가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는 것에 되게 감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이제 현재 언론의 위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드릴 말씀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출범한 만 1년이 되지 않는 조직인데요. 12년차 기자인 저와 6년차 기자인 저희 팀원으로 구성된 두 사람으로 구성된 작은 조직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아까 앞전에 토의 시간에 노출 기회에 대한 걱정이 많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신 게 인상적이었는데, 저희의 고민도 항상 노출 기회를 얼마나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던 것을 그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답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꾸준히 어떻게 독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 연결될 수 있는 기회, 소위 노출의 기회를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절박하다고 봤고, 그래서 노출과 연결만을 집중해서 더 천착해서 집요하게 고민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커넥트 팀이라는 조직이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 충분히 매일 하고 계신 고민이겠지만은, 저희가 사실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고 한국일보와 다른 언론들도 마찬가지지만 늘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제일 문제는 뭔가 정말 잘 만들고 열심히 썼다라고 해서 그것들이 독자에게 노출이 되고 눈에 띄고 발견이 되는가, 발견의 기회를 우리가 너무나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 항상 가장 궁극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발견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 포털을 통해서 노출되는 빈도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도 있겠지만, 그럼 포털에 종속되지 않은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 중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 노두돌, 징검다리 같은 것, 소위 연결 콘텐츠와 연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이고, 그게 다른 말로는 구독이라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독자에게 신뢰받는 신뢰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매체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독자를 늘리는 것, 그리고 그 기억되게끔 하는 경험을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봤고, 사실은 저희가 근데 이런 것들을 고민해 나갈 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것들이 지역신문에서 하고 계신 훌륭한 프로젝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워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럼 우리 컨텐츠와 우리 독자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더 자주 만날 것인가, 그러려면 안에서 일하는 저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리더십은 그걸 더 열어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소위 뉴스룸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위치에서는 무엇을 고민해서 어떤 지원을 마련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앞에 많이 사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한데 저희가 위기를 굉장히 많이 말했지만은 위기 중에서도 위기인 것은 이렇게까지 위기인데 우리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점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위기고 이 업계가 레드오션이면은 매체가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실은 매체 등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자들은 꾸준히 뉴스는 포털에서 훑어보고 검색은 유튜브에 가서 하시고 또 굳이 어떤 저널리스트들의 의견을 궁금해할 필요도 없이 뭔가 자신이 믿는 크리에이터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를 하고 계시고, 또 뭐 정치적인 뉴스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뉴스는 좀 예를 들면 팩트라고 해도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고, 그래서 소위 그 수용자 파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뉴스 수용자들이 사실상 파업 상태다. 그렇지만 우리는 꾸준히 양적 증가를 통해서 언론 업계는 더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마주한 현실인데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 뉴스는 너무 많고 그걸 다 찾아다니면서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그 와중에 이런 것은 내가 어딜 가서 좀 정보를 확인해야겠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겠다, 또 어떤 것들은 내가 뭐 소위 즐겨찾기든 구독이든 해두고 찾아서 참고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경험과 신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해나가기 위한 키워드로서 저희는 그저 맹목적으로 이제 열심히 하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저널리즘의 현장을 회복하고 독자와의 대화를 회복하고 독자들이 어떤 그런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조금 기억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를 독자와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이미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럼 왜 점점 더 독자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왔는가. 앞서 말씀드린 업계나 플랫폼의 문제, 또 뭐 수용자 파업 문제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가 과연 기사를 생산하는 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던가라는 고민들이 저희 안에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저희 뉴스룸의 이제 어젠더 기획부장이 최근에 뉴스룸에서라는 데스크 칼럼을 통해서 게재한 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기자들이 취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돼 있고요. 저희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반향이 있었던 글입니다. 잠깐 뭐 읽어드리면은 사실 앞서 이제 뭐 구별은 할 수 없지만 이제 소위 주로 중앙 언론의 문제일 텐데, 수많은 기자들이 이제 정보기관에서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한두 개 팩트 경쟁을 하는 동안에 취재 영역에서의
우리 독자들의 정말 삶의 현장의 문제들은 밀려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권력 감시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런 권력 감시에 너무나 많은 그 뉴스룸의 자원이 필요 이상으로 집중될 때 사실 뉴스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이너서클의 돌림노래 같은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독자들이 당연히 궁금하거나 절박하거나 내 삶과 가치를 대변해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컨텐츠를 굳이 찾아 읽을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가운데 심지어는 플랫폼까지도 뭔가 뉴스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플랫폼은 언론사가 아니라 포털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하는 것들이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위기가 우리한테는 휘몰아쳐 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독자하고 우리 사이에는 저희가 뭐 10차선, 8차선 도로를 넣어야 하는 국면에서 징검다리도 제대로 놓지 않고 소위 독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는 생산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권력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제도 비판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라고 소위 이제 기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자들이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만 뉴스를 생산해 왔던 것이 아니냐라는 반성을 사실은 좀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앞서 토론 시간에 말씀 주셨던 것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자리를 더 많은 시민과 독자들에게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되게 결이 비슷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여기 그림에 오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뉴스가 다 비슷비슷하냐, 매체는 다른데 기사는 왜 다 비슷하냐. 그래서 실은 이제 그날의 현안의 중심이 되는 이슈 파이팅 위주로, 그날의 화제가 된 인물 위주로 포커스를 지나치게 맞추다 보면은 뭐 100명의 매체에서 100명의 기자가 그것을 다루더라도 아주 크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제 뉴스를 보고자 하는 독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피로감이 쌓이는, 내가 정말 읽고 싶은 것을 읽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게 어딘가를 뒤져서 찾아도 그런 게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은 매체와 무관하게 언론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독자분들이 이제 지긋지긋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약간은 함께 만들어 왔다는 반성이 들고, 그 말은 결국에는 열심히 하지 않은 적은 없지만 그 열심히의 방향이 그동안 좀 잘못돼 왔다. 그래서 독자 지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독자 지향은 말하자면은 더 깊게 다루고 또 더 방법론적으로는 더 쉽게 다루고 또 더 가까이 다뤄야 된다. 그런 고민들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서 더 가까이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아주 그 지역 신문의 특장점인 밀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사실은 많이 좀 배워 나가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쉬운 구현 중에 하나로 저희가 요새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소개를 해 보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뉴스를 다루더라도 보시는 분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현의 방법론, 소위 그 연결고리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희가 올해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9개의 뉴스레터인데요. 사실은 플랫폼, 그러니까 소위 포털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업계가 주도하는 콘텐츠 생태계에서 매체들이 독자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제 채널을 저희는 뉴스레터라고 봤고요. 물론 이제 그 한국의 독자분들이 이메일 기반으로 별로 정보 소비를 아주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라 뉴스레터가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은 많이 있지만, 저희는 뭐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징검다리 중에서 뉴스레터에도 우선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들을 많이 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이고. 저희가 아무리 의미 있는 컨텐츠를 제작한다고 해도 그 독자분들이 소위 그 언론사 닷컴 페이지에 굳이 직접 방문해서 자꾸자꾸 뉴스를 확인하시는 어떤 그 뉴스 소비의 생활의 패턴이랄까요? 하는 그런 습관이 사실은 되어 있지 않으시고 그런 습관을 들여달라고 예를 들면 요청한다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터로서 계속 알림을 해드리면 잊고 있다가도 아이고 저희 죄송합니다. 그 잊고 있다가도 한 번씩 오시게 되는 소위 이런 어떤 푸시의 개념이 레터가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레터를 하시게 됐을 경우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문법 자체가 독자에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 기사를 재구성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른 여러 혁신 시도에서 보니까 뭐 수어를 이야기해주고 하신 매체들도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뭔가 같은 뉴스를 전달하더라도 오늘 뭐 날씨가 어떠한데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는 이런 의미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봤어요 라고 하는 말 걸기의 방식으로 뉴스레터가 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언론사 닷컴을 굳이 찾아와서 이것을 소비할 이유도 없다고 느끼고 그런 습관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생각되는 독자분들이 레터 확인하는 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이제 들이다 보면은 이 매체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고 소위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쓰고 있는가, 그 사람은 어떤 기자고 몇 년도에 한국일보 입사해서 지금 뭘 하는 분이고 뭐 오늘 아침에는 뭐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는지 뭘 타고 출근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친근한 신뢰관계가 좀 형성이 된다라는 경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자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닷컴이나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송출했을 때보다 레터에 얹혀서 이것들을 경험했을 경우에 그걸 쓰는 필자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게 느끼는 경험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 피드백을 보내주고 계시고 같은 뉴스여도 조금 더 꼭꼭 씹어서 쉬운 말로 풀어서 전달이 됐다라는 경험들을 또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신문이 아닌 주로 모바일을 통해서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신문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면톱이고 어떤 게 박스고 어떤 게 오피니언이고 어떤 게 일산면이다 하는 이제 그 가치 평가가 이미 편집자 수준에서 들어가고 독자들이 그것까지 함께 같이 정보로 소화를 하시다가 사실 모바일에서 한 줄 제목만 가지고 보시게 되면 그런 편집자의 가치 평가에 대한 것도 정보를 같이 받지 못해서 더 혼란스러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 레터에서는 다시 약간은 그러한 기사 묶음, 소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것에만 사진이 들어간다거나 요거 올림픽 관련 기사는 저희가 요렇게 5개가 주로 재밌는 게 있는데 다 보고 싶으시면 목록은 이런 데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는 링크를 다시 큐레이션으로 구현하다 보니까 소위 그 신문 지면 중심 때의 그런 약간 기사의 경중에 대한 큐레이션 정보도 같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조금 하나 또 효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함께 보기 좋은 기사를 링크를 해서 보내드리는데 그 경우에 이런 것들을 되게 편리하게 느끼는 독자분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포털이나 닷컴에 약간 보기 좋지 않게 흩어져 있는 기사들을 약간 내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묶어준다라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도
재작년 그전년도에 뉴스레터라는 걸 처음 시도할 때는 사실은 낮에 막 한참 취재 기자들이 열심히 막 텍스트를 쓴 다음에 급하게 밤에 막 개발자들이 사진을 얹히고 뭘 얹히고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되게 복잡한 공정을 거쳤었는데, 최근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스티비 같은 좋은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월정액식으로 이 플랫폼만 이용하면 꼭 내부에 뭐 대단한 개발자와 디자이너와 뭐 어떤 뉴스레터 제작 인력들을 굳이 엄청 많이 갖추지 않더라도 충분히 훌륭한 그 뉴스레터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미 지역 언론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 활용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뉴스레터를 선보이고 계신 곳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계속해서 어떤 이런 다양한 매체와 경쟁 조직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뭐 좀 간소한 조직을 가지고도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한편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스티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꼭 굳이 내부에 뭐 엄청난 디자이너와 개발자를 갖추지 않고도 레터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텀블벅 같은 펀딩 페이지를 활용해서 꼭 우리한테 굳이 뭐 구독 결제 시스템을 다 갖추지 않고도 그런 펀딩 플랫폼에 진출을 해서 다양한 독자들과의 만남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라는 생각도 이런 국면에서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도 막 엄청난 사실 반향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좀 뉴스레터를 해보면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이제 새로 우리 독자들과 대화하는 뉴스레터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은, 대체로 뉴스레터를 소개하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해보신 분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이런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실 때는 좀 짧고 다정한 제목을 사용한다거나, 발송자 이름도 조금 친근하게 해주신다거나, 작성할 때의 내용은 대화체로 독자에게 좀 말을 거는 내용으로 해주시고, 또 주제와 내용 역시도 가능하면 지금 독자가 자기 삶에서 혹은 관심사에서 가장 와닿고 좋아할 만한 가까운 것으로 선정하시는 것이 좋고, 또 시작할 때 윗부분에 뭔가 이거 오늘은 요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걸 다 읽는 데는 뭐 7분 정도 걸립니다. 뭐 부담 갖지 말고 시작하세요 라고 한다던가, 절대 이게 오래 걸리지 않고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 투자하시면 재밌는 걸 읽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조금 아까 소위 수용자 파업에 나섰던 독자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요. 그 개인화 전략이라고 해서 열어보실 때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어떤 기사 궁금하셨나요? 라는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신다거나, 레터 말미에 설문조사, 오늘 뭐 이거와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셨나요? 라고 해서 이제 뭔가 클릭을 하실 수 있게 그런 행동을 유발해 보는 것, 또 제목이나 본문에는 이모지나 느낌표 같은 것을 적절히 활용해 보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독자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모바일 최적화, 그러니까 이 뭔가 자간이나 행가리가 PC 화면으로 저희가 소위 제작을 하기가 쉬운데, 보시는 분들이 이걸 모바일로 보고 계실 확률이 높은 것을 사실은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꾸 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작하실 때도 뭐 이미 레터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 매체에서는 아시겠지만은, 레터를 쓸 때 화면 자체, 미리 보기 화면 자체를 모바일 기준으로 놓고 작성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작성하시는 분들과 뭐 레터 만들게 되시는 분들이 같이 그런 점들 유념해서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점을 우선은 이제 뉴스 레터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봤고요. 또 이제 아까 그 징검다리 콘텐츠 중에 레터 말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인터랙티브인데, 저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인터랙티브를 잘 만들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고 있고, 인터랙티브 역시도 굉장히 외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내부 인력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매체도 있고 외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매체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뭐 한반도 위에 위성이 얼마나 있고 그것이 누구의 통제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같은 것들이 독자들이 그걸 내가 굳이 왜 알아야 되지 하는 정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재미난 체험형 콘텐츠로 구현을 해 봤을 때 그나마 소위 그 노출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소위 데이터 저널리즘을 독자분들이 가장 보기 쉽고 좋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인터랙티브라서인데요. 이게 계속해서 독자분들에게 뭐 클릭을 한다거나 뭔가 사진을 찍어본다거나 하는 행위를 이제 유발하는 건데, 저희 올해 좀 열심히 했던 것을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일보가 올해 한국일보 탐사팀이 되게 열심히 했던 기획 중에 하나가 농지에 빠진 공복들이라는 기사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농지는 이제 직접 농사 짓지 않을 분들이 소유하는 것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절반이 사실은 불법 편법으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미 굉장히 문제적인 사안인데도 이미 되게 낡은 팩트처럼 다 그렇지 뭐 하는 식으로 돼 있는 것을 이 탐사팀 기자들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누가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농지를 황당할 정도로 정말 소유를 하고 있는가를 한 명 한 명 전수로 다 이제 데이터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지도로 구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독자분들이 만약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 혹은 뭐 내가 생각하는 누구 장관이 진짜 어디에 얼만큼 면적의 땅을 갖고 있나, 그거를 왜 갖게 됐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신다면 들어와서 검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끔 약간 그 소위 컨텐츠에 진입하는 소위 문을 하나 더 만들어두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이런 것들을 구현해 본 것이고요. 저희도 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경우의 수가 많고 내부적으로만 소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해보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한 외부 업체들도 사실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사실은 커리어를 쌓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신 곳들이 많아서 실은 이제 다양한 매체들에서도 같이 협업할 기관이라든가 뭐 그런 곳들을 찾으신다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좀 다양한 도전들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해보신 다음에 대체 이 사람은 왜 농사도 안 짓고 매일 여의도에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우리 지역 땅을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라는 것에 일단 1차로 독자들이 의문도 갖고 시각적으로 와닿으신 다음에 그 기사를 들어가서 탐사팀 기자들이 쓴, 그래서 누가 어떻게 황당할 정도로 농지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농지를 불법 편법으로 소유를 했으며 그분이 소유한 탓에 어느 지역에 어떤 뭐 임대농은 뭐 어떻게 고통받고 그분의 농업이 어느 정도로 왜곡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텍스트로 풀어놓은 것을 읽으실 때 조금 더 그냥 저희가 그런 기사들을 소위 웹에다가 흩뿌려 놓았을 때보다는 훨씬 좀 와닿게 또 이제 노출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사를 접근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요런 징검다리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쪽방 보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면 360도 사진 같은 것들을 넣었던 건데요. 요즘에 워낙 뭐 핸드폰이나 이제 이런 카메라들을 대여해 주는 곳도 많고, 저희가 이제 이런 소위 이런 것들을 촬영하고 구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실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 공정으로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일하는데 되게 익숙하지 않은데, 요런 좀 새로운 구현 방법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이제 좀 배워나가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저희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사인의 경우에도 인터랙티브를 잘하는 것으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아마 이제 협업을 통한 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경험 콘텐츠 중에 하나로는 좀 이런 시각적인 뭐 사진, 소위 비주얼 저널리즘을 구현해 보려고 많이 하는데요. 뭐 어르신들이 당연히 저렇게 크게 구현된 화면을 편안해 하실 텐데, 업체들은 대체로 다 이제 전혀 저런 노력을 하지 않고 이쪽 작은 화면만을 구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같이 실제 뭐 어르신 취재원들과 함께 이런 것들 제작해보고 뭐 그런 반응들을 살펴보고 하는 식으로 소위 이제 독자들에게 조금 여지를 열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는 식의 기사들, 여기 저희 오늘 컨퍼런스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비주얼을 강조한다거나 독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여는 식의 코너들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것의 키워드가 계속 말씀들이 약간 반복되는데 참여인데요. 아까의 참여라는 것은 약간 클릭을 한 번 더 해본다거나 내가 궁금한 누구의 이름을 입력해본다거나 하는 조금 더 작은 참여였다면, 사실 이런 것은 조금은 더 적극적인 행동과 정말 방문을 유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처음에 보이시는 디어 마더라는 것은 저희가 엄마를 인터뷰, 기자가 돼서 내가 우리 엄마를 인터뷰해 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펀딩이고요. 저희가 인스플로러 랩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기자 한 분이 인터뷰를 굉장히 공들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자신이 생각하는 인터뷰의 노하우 같은 것들도 담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미시사적이기도 해서, 저희가 뭐 책이나 뭐 이런 소위 레거시 미디어에서 사실 잘 접하지 않는 엄마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끌어올려서 같이 하나의 좀 멋진 서사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으로, 독자 여러분, 한국일보가 이렇게 인터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 모두가 기자가 돼서 우리 엄마를 인터뷰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책을 만들어 봤어요. 이런 책도 보시고, 그러면서 이런 책을 만들었던 기자들이 쓴 이런 인터뷰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라는 취지로 조금 실험적으로 간단하게 작은 프로젝트를 해봤었고, 참여해주신 독자분들이 참 그래도 저희 나름의 생각으로는 되게 찐 반응을 보여주셨던 재미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가지 정도 저희가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내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상담 신청서를 받아서 그 전화 통화 분량으로 치면은 거의 뭐 한두 시간에 가까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사연과 내용을 기사로 소개해 드리는 식으로 고민 상담 참여와 경험을 계속 독자분들께 열어드리고 있고, 노동법 문제에 관해서도 직장 생활에 관한 어려움을 그런 식으로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역민들의 좀 실제적인 고민과 이런 것들 접수도 많이 받고, 그런 커뮤니티 형성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그런 것들도 또 저희한테 되게 많은 공부 자료가 되고 있는 참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의 내용으로 가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 이슈 파이팅 중심의 컨텐츠, 소위 권력 감시라는 약간
그런 명분에만 지나치게 집중된 콘텐츠를 만들기보다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콘텐츠, 또 내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나의 고민에 답을 주는 콘텐츠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탁월한 콘텐츠를 같이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 탁월한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조금 덜 해봤다면 앞으로는 좀 많이 해보고 그 탁월함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조금은 조금 뭐 밸런스를 조정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삶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게 독자들이 기다리는 언론의 일부 역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저희 문학 담당 기자가 되게 귀엽게 자신의 고양이와 누워서 책을 보고 있는 타이틀을 가진 문학이라는 뉴스레터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 기존 같으면 이게 기자가 할 일인가 뉴스면서 이게 뭔 난린가 막 이런 말이 나올 법한 내용들인데 이렇게 조금 기존의 문법과 정서를 거스르더라도 독자들이 기다려온 것이라면 탁월한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커뮤니티 형성해서 노출 기회를 늘리고 연결의 힘을 좀 단단히 하는 과정에서 있어야 저희가 진짜 하려고 했던 뭔가 권력 감시나 제도의 개선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도 함께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독자가 마음 편하게 즐겁게 받아들이려면 당연히 이제 평시에 하고 있는 언론 활동으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를 받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잊지 않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 특히 신문 기자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사를 열심히 쓰고 취재를 열심히 하는 나에 대한 것을 막 어딘가에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자들도 뭔가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만 하면 제발 저는 빼주세요 막 이럴 정도로 정말 기자는 기사로 보여줘야 된다는 정서가 되게 강한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기자들의 얼굴과 목소리 그게 독자들한테 어떻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심을 자꾸 예전보다는 조금 더 유난스럽게 좀 밖에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오는 피드백이 되게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시도하고 계시는 커뮤니티 저널리즘도 약간 이런 맥락과 저는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 뭐 심지어 포털 기사 같은 데 가서 기사 쓴 기자가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고 이게 모든 기사에 가능하지 않겠지만은 굉장히 유용한 또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좋은 예로 내부에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 기사를 쓴 누구 기자입니다. 이렇게 읽어봐 주셔서 감사하고 이건 이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여기 원래 악플의 장 아니었나 했던 공간에서 이런 기사 고마워요 잘 봤어요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반응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독자분들은 정말 그냥 무조건 언론을 다 미운 것만은 실은 아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좀 게을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팀 역시도 이런 자리와 연결리즘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한국일보가 어떻게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더 뭐 자화자찬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어떤 자리에서든 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왜 이렇게 다 기사가 똑같아라는 것 때문에 독자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것만 우리 것처럼 쓰려면 뭘 해야 될까라는 공부도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런 내부 소식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게 기자 한 명 한 명의 노력에 맡겨지면은 필패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성의나 누군가의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아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탁월한 콘텐츠가
저절로 튀어나오기를 기대하면 안 되고, 어떤 리더십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단위에서 과연 우리 매체와 우리 뉴스룸이 우리 기자들한테 충분히 취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또 남다른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있는지, 또 지나치게 딱딱하고 건조한 전달법만을 기사는 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명분하에 하고 있진 않은지를 조금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뭔가 손으로만 쓸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쏟아내게 양적인 요구를 하면서 결과도 탁월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조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진짜 부족하고 나아갈 길이 많지만 조금 그런 여지를 열 수 있는 조직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다행스럽게도 주목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자하고 대화하고, 저희가 독자와 대화를 잘하는 것은 저희의 성과를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독자들 간의 대화가 좀 풍성해지는 것? 소위 저희가 뭔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엄마라는 소재에 대해서 독자와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독자들 간의 대화도 풍성해지고, 그게 일종의 공론장에서 뭐 순기능을 하게 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궁금할 때 나는 거기를 한번 가서 내가 읽고 싶은 게 있을까를 볼까? 아니면 그래, 이 기사는 그 매체에서 썼으니까 믿어도 될 거야 라는 좀 그런 신뢰라든지 기꺼이 그 매체를 찾아가서 읽을 만한 의지를 독자분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래에 좀 적어드린 것은 허스토리라는 저희 아까 9가지 뉴스레터 중에 한 가지 레터인데, 이 허스토리 독자분들이 저희한테 보내주고 계신 반응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게 아니었다면 한국일보를 기억했을까 싶네요 라고 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사실은 좀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지역신문들의 사례에서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늘 고민하고 계시는 상생 밀착 공동체 강화, 독자 커뮤니티 조성이라는 것이 실은 어느 자리에 있는 언론이든 지금 우리가 같이 언론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부여잡아야 될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좀 좋은 예를 통해서 이런 것들 배워 나가면서 그 한국 그 뉴스 수용자들, 소위 그 수용자 파업에 접어들기 직전이신 분들의 마음을 되찾는데 함께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동체 강화나 독자 커뮤니티 조성에 관해서 저희가 지역 언론으로부터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이 허스토리라는 뉴스레터도 다시 부산이라는 곳에 되게 자문을 많이 받아서 독자와의 만남을 조금 노력하는 프로젝트를 또 새로 시작하기도 했고요. 처음 말씀드린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타사 분들 만나면 많이 하는 얘기인데, 과거에는 어느 매체가 뭔가를 되게 잘하고 하면은 약간 뭐 질투심을 느낀달까 하는 감정이 많았는데, 요즘에 들면 들수록 워낙에 좀 언론이 처한 환경이 어렵고 또 이제 신뢰받지 못하는 대목들이 크기 때문에 참 어느 매체가 잘해서 칭찬받고 하면은 정말 마음으로부터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잘해야 우리도 내부에서 저것 좀 봐라, 우리도 저런 걸 진짜 깼어야 되는데 왜 못했지, 이렇게 서로 그런 자극을 주는 좋은 예가 돼가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한국일보도 여러분들과 좀 그런 함께 걷는 계기가 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혜영 커넥트 팀장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처음 제목부터 연결리즘, 독자를 되찾기 위한 연결 실험들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한국일보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이 신문이, 이 디지털 시대에 신문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시사성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유튜브에 질문 없습니까? 예, 유튜브에 질문이 좀 앞으로 좀 잠깐 얘기하실까요? 예. 네, 기획 세션 2 발제를 들었습니다. 이 발제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 채팅을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아마 유튜브에 질문이 나오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신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할지 그 방향 설정 부분을 좀 잘 해야만 되겠다. 이게 뭐냐면은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고 신문도 변하고 있고 신문을 둘러싼 환경도 변하고 있고 그리고 신문의 독자들도 변하고 있고 사회 전체가 아주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가면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에서 벌이고 있는 허스토리로 상징된다 그럴까요? 하여튼 한국일보에서 벌이고 있는 독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독자들과 신문이 어떻게 연결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자 이런 말씀은 한국일보 혼자만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한국일보 내에서의 이 경험을 우리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또 이 컨퍼런스에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 뭐 그대로 하기는 어렵겠죠. 특히나 이 주간신문과 지역의 주간신문과 서울의 한국일보 사이에는 엄청난 그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일보에서 벌이고 있는 이 실험적인 부분을 좀 더 용기 있게 검토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뭔가 좀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요약하자면은 독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찾아가야만 되겠고 찾아가면은 자연스럽게 독자는 더 다가올 수 있다. 이게 줄탁동시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신문 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독자들이 다가오고 그럼 다가오는 독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만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고민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 허스토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허스토리는 저희 9개 뉴스레터 가운데 주로 젠더 측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뉴스레터인데요. 저와 같이 이제 일하고 있는 이혜미 기자라는 저희 팀원이 주 기획자가 되어서 보내드리고 선보이고 있는 뉴스레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가 기다리는 뉴스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은 독자분들이 하시고 그런 독자분들 중에 또 중요한 한 영역이 이제 저희는 여성 독자분들이라고 봤는데 그런 여성 독자분들이 이번 주에 되게 궁금했고 기다렸고 답답했는데 매체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그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것들을 굉장히 좀 소상히 풀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허스토리를 기획하고 있는
저희 그 이혜미 기자가 부산일보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꼭 그렇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어떤 독자들의 니즈와 관심사에 굉장히 예민하고 진심으로 반응하는 그런 DNA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니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또 되게 긍정적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비로소 저희는 이제 한국일보라는 데를 좋아하게 됐어요라는 말씀을 해주는 독자분들이 사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신 게 이 신문과 독자가 또는 지역사회가 서로 상생하고 또 밀착하고 그걸 통해서 이 공동체를 강화하고 또 독자와의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이것을 잘 만들어내자. 그런데 특히나 어쩌면은 독자라고 하는 대상과 어떻게 연결될까? 네. 그래서 이 독자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비법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커뮤니티는 저희가 앞으로 배워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들에 많이 정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을 그 이제 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다루는 것, 그걸 통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데 독자분들이 와서 참여할 여지를 열어두는 것,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인턴 기자 같은 것들을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내는 발제를 내용에 반영하고 하시는 사례도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니즈에 천착하고 그걸 통한 기사를 만들면서 실제 대화하고 또 콘텐츠 생산의 영역의 독자분들에게 여지를 열어주고 그걸 통해서 같이 대화하는 것 자체로부터 좀 시작을 해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예, 저희도 근데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는 단계여서 좀 좋은 결과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하고 싶지만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발표와 또 이 대화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멀리서 발걸음 해주신 발제자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또 현장에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기획 세션 2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위원장 류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